드라마 보물섬이 어느새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마침내 공비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현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는 듯 보였던 공비서. 그녀가 이번에는 혼잣말로 덕희야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걸 단순히 자기보다 나이 어린 주인에게 한탄하는 모습으로 넘길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르게 해석해보면 차덕희가 공비서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두 사람의 나이는 딱 엄마와 딸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공비서가 대산의 집사가 된 계기는 이러합니다. 선대회장 차대복은 몸이 약한 며느리를 위해 회장실 직원이었던 공비서를 집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한 며느리는 차강천 회장의 아내 우성숙이었죠. 공비서와 우성숙은 같은 또래였던 것 같습니다. 차강천의 집에서 집사로 일하게 된 그녀는 우성숙과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때 자기 딸과 우성숙의 딸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즉 공비서가 바꿔치기 한 친딸이 바로 차덕희라는 것이죠. 참고로 공비서를 임신하게 만든 건 차 회장이 아닌 듯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깊은 관계였다면 우성숙이 죽고 바로 공비서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덕희는 차씨 집안의 핏줄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야 허일도가 닥쳤던 갯골이 되고 은남과 동주가 근친이 아니게 되니까요. 정리해보자면 차덕희는 어떤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고 어떠한 이유로 자기 딸을 자기가 모시던 사모님 딸과 바꿔칩니다. 여기서 공비서의 딸은 차덕희이고 우성숙의 딸은 서동주의 엄마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서동주가 차씨 집안의 진짜 후계자라는 정당성이 부여될 테니 말이죠. 참고로 이번 뇌피셜은 막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소설 빙점에서 힌트를 얻어보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아이를 바꿔치기 한다는 소재가 왠지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근친이 되지 않는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이번에 강성이라는 인물의 등장이었습니다. 조경기사 강성은 허일도의 오랜 친구였는데요. 그가 말한 과거 캠퍼스 시절에는 여순호와 차덕희도 등장합니다. 일단 차덕희가 결혼은 여순호와 했지만 허일도와도 깊은 관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의 추측은 어떨까요? 여순호와 결혼한 차덕희는 몰래 허일도와도 정을 통하고 있었다. 그리고 허일도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여순호의 딸로 둔갑시켰다. 이 말은 즉 지금의 여운남은 사실 허운남이라는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여운남은 현재 자신의 생부를 양부의 살인자로 의심하고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서동주의 생부는 여순호라는 추측이 가능해지는데요. 여순호 역시 차덕희처럼 즉 맞바람을 피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차덕희가 밖에서 낳아온 딸이 여운남이고 여순호의 혼외자가 서동주가 되는 것이죠. 최근 에피소드에서 허일도와 서동주의 투샷이 너무 많이 잡히는 게 은연중에 부자 관계를 암시하는 게 아닐까 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맞바람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운남과 서동주의 근친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튼 서동주 출생의 비밀은 꽤나 복잡한 사연들이 얽히고 설켜있을 듯합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강성이란 인물이 서동주 출비를 밝힐 수 있는 열쇠로 보입니다. 이 남자는 허일도의 오랜 친구로 조경기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서동주를 보고 낯이 익다는 말을 내뱉습니다. 과연 그가 닮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가 머릿속에 떠올린 인물이 바로 성현의 아버지가 아닐까 합니다. 아네스 수녀가 미처 말해주지 못한 서동주의 과거를 바로 이 사람이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강성의 등장으로 허일도와 서동주는 부자 관계가 아님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강성은 허일도와 함께 나타난 서동주를 보고 누군가와 닮았다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허일도였다면 강성은 첫 대면에서 허일도의 아들이냐고 물었을 테죠. 하지만 그는 바로 옆에 있는 허일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서동주와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허일도는 서동주의 아버지 후보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강성이 떠올린 인물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 학생운동 시절 강성이 알고 있던 누군가. 하지만 그 누군가는 허일도가 모르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강성이 서동주를 보고 옛 친구를 떠올렸다면 허일도 역시 그런 생각을 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허일도는 전혀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일도는 서동주의 아버지를 모른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한편 서동주의 최면 치료를 통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서동주가 당한 교통사고에는 3명의 인물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을 하고 있던 성인 남성. 늦은 시간이어서 인지 조수석에서 졸고 있던 어린 서동주. 마지막으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린 여자아이. 서동주가 기억하고 있는 이 여자아이는 아주 특이한 머리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동주가 기억해낸 신발의 주인공이기도 했죠. 손에는 테디베어 같은 곰인형도 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머리핀을 꽤나 자세히 비춰준 걸 보면 훗날 이 머리핀으로 누군인지 알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만약 그 소녀가 죽은 아네스 수녀라면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 그녀의 머리핀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녀가 아니라 여운남이라면 머리핀이 그녀의 주변에서 발견되겠죠.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날 사고에 관련된 두 아이는 서동주와 여운남 같습니다. 여운남 역시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지만 그게 서동주라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네요. 정리해보자면 그날 밤 아이들을 데리고 운전하고 있던 인물은 여순호였던 것 같습니다. 여순호는 어떤 이유로 친구의 아들인 서동주를 때때로 볼봐주고 있던 것 같네요. 참고로 여순호와 허일도는 과거 학생운동을 한 동지였다고 합니다. 서동주의 아버지 역시 이들과 함께 학생운동을 하다 염장선에게 죽임을 당한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었을까 하네요. 아무튼 여순호는 친구 아들인 서동주를 돌봐주었고 차덕희는 그런 모습을 수상히 여겼을 겁니다. 혹시 여순호가 밖에서 딴살림을 차렸고 성현이란 아이가 혼외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생겼겠죠. 그래서 몰래 남편의 뒷조사를 하라고 공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공비서는 직접 여순호의 차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럭이 난폭하게 추월을 하더니 얼마 안 가 여순호의 차를 받아버린 것이죠. 물론 이 트럭의 정체는 염장선이 보낸 암살자였을 겁니다. 당시 염장선은 허일도를 대산의 맞사위로 앉히기 위해 여순호를 죽일 필요가 있었으니 말이죠. 공비서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죽어가는 여순호와 성현을 놔두고 뒷좌석에 있는 여운남만 데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차덕희에게는 성현이라는 아이가 여순호와 함께 죽었다고 보고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네요. 그때 죄책감이 지금 공비서를 부들부들 떨게 만든 진짜 실체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